안녕하세요. 골정여자 윤용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창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 허리 디스크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머리까지 너무 멀리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와 그다음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형외과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는, 자, 넘버원이 우리가 물리치료하고 약물 쓰고 엉덩이 주사 쓰고, 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외우는 것도 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통소염제를 먹는 경우도 있고 진통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완제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진통제에서도 약간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하고 패치를 붙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약을 이제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약을 안 쓰면서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마취통증학과에서 하는 우리가 혹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이런 디스크 치료에는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예전에는 그 정형외과에서 할 때 물리치료 이런 게 밖에 없다가 마취통증학과에서 경막외 차단술이라고 허리가 아플 때 주사를 하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치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이 앞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신경 지나가는 앞쪽에서 디스크가 나와서 누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누르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리는 곳을 척추와 척추 사이에 주사를 넣어서 디스크가 눌리는 쪽이 경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경막 바로 위로 주사를 주게 되는 방법들이 경막외 차단술입니다. 이 방법들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빈 공간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 꼬리뼈 쪽에서 약을 넣어서 이 약들을 위쪽으로 쭉 퍼지게 하면서 경막 쪽으로 약이 퍼지게 돼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스크 자체에 대한,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디스크 자체에 대한 치료법들이고, 신경들이 자극됐을 때는 이 방법들이 조금 어려우면 여기에 신경이 나오는 이 방향, 신경이 나오는 요 추간공을 타켓으로 해서 추간공에서 나오는 신경근을 차단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딱 보기만 해도 그 누르스름한 게 신경이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 누르스름한 게 신경인데, 신경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 누르는 거는 이 부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누르는데 뒤쪽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약을 뒤에다 주면 약이 잘 가나요? 이런 것들도 논문이 발표돼서 이렇게 뒤쪽에다 주사를 주는 것보다 바로 눌리고 있는 앞쪽에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로 해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논문들로는 큰 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막이 앞쪽 뒤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들이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술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접근해서 하는 경우에 그냥 경막외 차단술보다는 좀 더 효과가 높고, 그럴 경우에는 이 앞쪽으로 접근해서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주사는 위험하지 않나요? 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걸 할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십 개씩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사를 하면 거의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던지기만 하면 들어간다? 네. 거의 조던이 그냥 골 던지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지만 제가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이 시술이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험하지 않는 시술은 없죠.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그 환자가 어떻게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10가지 질문을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넘버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어떤 서브 스페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고 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즉, 이 분야에서, 즉 우리가 통증을 했던 사람과 수술을 했던 사람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증이라는 분야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 분야에서 얼만큼의 커리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서티피케이션이나 어떤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외에도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환자들이 그 병원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뭐 이렇게 병원을 선택할 때 혹은 치료를 선택할 때 하는 10가지 팁이라는 걸로 한번 뭐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위험하지 않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아까 경막의 차단술이나 그다음에 뭐나 그다음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막의 차단술 외에 다른 그러면 뭐 주사는 없나요? 주로 스테로이드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테로이드가 증상 경감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약은 아니지만 오래 쓰면 분명히 방금 말하신 대로 골괴사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1년에 3번 이상은 안 쓴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룰로 되어 있고요. 다른 약들을 쓰는 방법들을 할 때는 지금은 어떤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의 약제를 쓰는 그런 약제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허리의 통증이 디스크에 의한 것뿐 아니고 디스크 외에 척추 후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염좌가 생겨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저희들이 척추 후지 내측지라고 해서 그 신경을 조금 차단하거나 추간 관절, 후관절 차단술을 해서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을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 건가요? 처음에 나올 때 용어가 그런 거고, 신경을 차단을 한다는 것은 과한 활동을 차단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과한 활동을 차단해서 신경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는 게 신경 차단술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차단술에서 우리가 경막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신경근은 여기고, 그 다음에 경막에는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후관절이나 그 다음에 내 후진의 측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것들도 사실 같은 주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사를 오늘 맞읍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주사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주사를 맞으면 좀 오래 가나요? 통증을 없애는 것은 스테로이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썼거나 아니면 그 일반적인 마취약제를 조금 희석해서 쓰는 경우에는 통증은 바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재생이나 이걸 좀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주사를 줬을 때, 이럴 때는 통증이 오히려 2, 3일 정도 더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우리가 허리에 유착 같은 게 있어서 약을 썼을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좀 더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통증은 줄어들지만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튼튼하게 재생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착을 풀어주거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메카니컬하게 이거를 바로 잡아줬을 때는 기계적인 어떤 역학이 제대로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증이 더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선생님 이제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롤로 치료죠.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주사를 놓을 때 우리가 이런 신경 차단술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 이런 후관절이나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인대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튼튼하게 해서 이런 기계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바이오케미컬한, 즉 생화학적인 우리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동반돼서 나타나거든요. 단지 이제 그 하나만의 효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앞쪽에서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버텨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주사를 맞는다고 환자들이 항상 물어보면, 이 주사는 선생님 너무 아픈가요? 그 다음에 이 주사는 좀 이게 한번 맞고 나면은 다시 주사를 안 맞아도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면 우리 수장님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듯이 1년에 3번 이렇게 뭐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저처럼 튼튼하게 만드는 주사를 놓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사를 한번 맞고 나서 좋아지면 그만 맞으시라고. 왜? 나머지 내가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튼튼하게 좀 만들어줘서 운동 같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체중에 바라는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좋아지면 그만 맞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프롤로 주사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프롤로 주사라는 거는 우리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1900년대 초반부터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학회가 만들어지고 뭘 하고 그러면서 국내에 좀 도입이 된 거는 1990년대 이제 이 정도부터 좀 도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좀 이런 인스테빌리티, 즉 불안정증, 튼튼한 거, 메카니컬한 거, 바이오메카니컬, 우리 생략하기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고요. 처음에 갖고 들어온 거는 사실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니고 좀 다른 과 선생님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시작은 했어요. 그렇지만 좀 많이 꼽히는 거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좋아해서. 근데 수술로도 이게 안 되고 이게 쇠박아도 안 되는 게 과연 이게 주사로 좋아지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 논문들에서 우리가 좀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킷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했을 때는 몇만 명의 사람들을 치료를 했을 때 허리 쪽에 통증이 좀 많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허리 쪽의 주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리고 몇 번을 맞는 거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 주사 맞았어. 너무 좋아졌어. 그럼 병원을 안 와도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내가 어떤 주사를 맞았나 알아야죠.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스테로이드는 3개월까지 통증이 좀 좋지만 6개월부터 다시 떨어지고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얼마나 가는지, 뭐 주사를 맞고 나서 좋아졌다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고 관리하고, 통증이 있으면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아예 이제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데, 여기서 운동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근육과 인대를 우리가 잡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인대 같은 거를 쭉쭉쭉쭉 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대 강화 주사를 줬어요. 힘줄은요, 근육은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주변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줘야지만 좋아지죠. 그런데 이럴 때 하는 운동은, 즉 질환이 있을 때 하는 운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도 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허리 디스크가 있었을 때 좀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좀 주의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관절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런 관절들이 뭐가 움직임이 안 좋고 불안정성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디스크가 생기고 신경이 눌리고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이 관절들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들은 우리 몸속에 아주 깊은 곳에 있고요. 얘들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절들을 튼튼하게 하는 이 근육들을 잡아주는 운동들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힘만 주는 등척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플랭크 같은 운동들이 있죠. 그런 방식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주지 않고 우리가 버티는 운동을 한다면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을 버티는 운동을 해가지고 디스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재생을 시키는 것까지 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운동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연을 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질환이 있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컨셉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치료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들을 좀 정리하고 좀 이런 방향을 알려드리고자 오늘도 저희는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조연결자 윤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